줄탄핵의 결과가 줄기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줄탄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말장난 하지 말고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하십시오. 비상계엄으로 GDP 6조 3천억을 날려버린 내란 수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 자격도 경제부총리 자격도 없습니다.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착각에서 얼른 깨어나십시오. 인내심을 시험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자,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좀 또 나왔는데 안영환 의원님, 그러면 이제 30번째 탄핵 탄핵 발의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유례없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헌정 사상은 당연히 없는 이야기고요. 뭐 전 세계 역사상 사실 탄핵 제도가 있는 나라는 대통령제 하에 국가들입니다. 대통령제 하에 국가들이라고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중남미 국가들에서 탄핵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이렇게 한 정권 내에서 장관들을 무자비하게 탄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경우는요, 사실 대통령제라는 제도가 민주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는 상당히 돌연변입니다.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각 책임제가 맞지요. 미국형 제도인데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권한의 배분을 정확히 한다면 탄핵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제 그 사이에서 견제라는 차원에서 탄핵 제도를 주는데 그 탄핵 제도는 엄밀하게 그다음에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30명은 너무 남발이다. 30번째 그럼요. 탄핵하는 발의는. 자, 헌법 정신이 탄핵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과반이면 된다가 아닙니다. 3분의 2를 기준으로 엄격히 한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파면 신중히 하라, 이런 헌법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4 좀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나왔지 않습니까? 6명의 찬성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한다? 결과는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제가 이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매를 번다고 하죠. 국민들한테 쌓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방금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도 제가 원내대표라면 저렇게 말 세게 안 할 이유가 없는데 네. 저 발언은 지지자들을 위한 발언이지 전체적인 대중, 국민들을 위한 발언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어떻게 현재는 대한민국 제1인자입니다. 국가 원수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협박식, 겁박식 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저는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저렇게 발언한 게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자기 국민의 여론을 끌어오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그럼 바로 새로운 양당 지지율 결과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이 말씀이시잖아요. 조선일보, 데일리안, MBS 다 새로 여론조사 결과인데 조선일보 41, 국민의힘 1, 민주당 33, 데일리안 46.4, 국민의힘, 민주당은 37.3, MBS, 국민의힘 38, 민주당 36 모두 다 새롭게 발표되는 양당 지지율이 다 국민의힘에 민주당이 열세인 양상 혹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인 양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차기 대선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가 44대 45. 이 그래프도 추세로 보면 굉장히 크로스 양상을 띠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탄핵 심판에 대한 생각 볼까요?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 탄핵 인용된다 54, 기각되는 42. 자, 민주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게 뒤처지는 결과들이 계속 나옵니다. 앞서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당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동료 의원의 문자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천재 언어는 해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최민희 의원의 발언도 다시 떠오르는데요. 반응 한번 볼까요? 야당의 반응입니다. 최근에 보수층이 결집해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굵직한 국정 현안이 있을 때 특정 지지층 응답자가 활성화되고 과표집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리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특정 종교단체나 유튜버
의해서 여론의 동원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원된 여론이 공론으로 포장되는 시대입니다. 자, 여론조사 신경 안 쓰겠다. 최상목 탄핵합니까? 탄핵 저는 모르겠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의 탄자도 꺼내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신중하라고 이제 뭐 저는 압박이라고 보는 것이고, 탄핵은 할 이유도 없고 지금 시기도 안 맞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전체적 그리고 국민들의 전체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 의원께서 큰 의미,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만큼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거나 예. 국민들께 불신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한겨레 신문 오늘 보도를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에서 최상목 탄핵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한겨레 신문이 확인했다. 그럼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라는 보도가 나와서 제가 그러니까 드린 질문이에요.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상목 대행이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 되잖아요. 양당 대표제나 우리는 뭐 여의도의 대통령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속 윤석열 측에서는 공수처에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낙인 찍으면서 뭐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쟁을 한 방에 없애는 게 내란 특검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께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신 것을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내란 특검법을 다시 올렸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의견이 아니라 대통령제 하에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불확실성을, 특히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GDP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불안함, 그 과정에서 최상목 대행에서는 내란 특검을 수용하라는 압박 아닌 압박인 것이지, 네. 이것을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본인은 판단했을 때 내란 특검은 또 여야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나 네. 거부한다. 그러면 또 국민 여론이나 또 민주당은 또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란 네. 특검 수용 안 하면 탄핵합니까? 아니죠. 내란 특검을 수용할 수 요구하고 만약에 거부한다면 다시 또 국민의힘을 또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최상목 탄핵은 안 네. 한다. 그거는 지금은 최상목 대행을 탄핵할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기재부에서 입법에 관련돼서 뭐 대통령에게 쪽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또 수사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후에도 저는 늦지 않았다. 지금은 조금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 보는 것이죠. 김주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나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탄핵을 거듭 얘기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확인됐다라고 썼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단은 그거는 조금 차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네네. 봐요. 저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내란 특검 제 의견을 남겨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2명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명을 어떻게 우리가 찬성표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아마 지금 사실 이번 특검법은 싹 다 내줬거든요. 원하던 문제 뭐 위헌이라고 했던 제3자 특검법 이런 거 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줬고 뭐 외환 이런 것도 다 외환죄도 뺐잖아요. 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재의결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저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거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저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 지지하는 후보 없음, 무응답. 이 부분이 45%, 40% 막 이렇게 나와요. 조선일보 조사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정 국면이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 그 무응답, 지지 후보 없음, 뭐 지지정당 없음 이 중도 무당층 이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는 향후의 여론조사의 이 지형은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죠. 예.